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4회 전산의 계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계정의 기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부채의 감소는 당연히 차변이죠. 거래 팔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익의 증가는 수익의 발생이니까 이건 대변이죠. 그럼 차변 대변 3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은 한국상점의 그 회기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현금 관련 자료이다. 아래 가에 들어갈 계정으로 옳은 것. 1월 30일 날 장부잔액이 40인데 실제 잔액이 50이네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돈이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10만원 들어왔는데 장부 기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현금 10만원하고 대변에 현금 과부죠. 요거 10만원입니다. 10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적 이렇게 10만원을 이렇게 분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금과 부적 대변에 상대방 거 요거 현금 10만원 이렇게 T자 계정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종계정 원장에. 자, 그랬는데 결산 시까지 현금 과부적 계정 잔액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 그 7월 1일 날은 이자 수익으로 7만원이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10만원이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남는다는 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장부 기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자를 받은 게 판명이 됐는데 요 나머지 3만원 요건 12월 31일입니다. 요거 3만원은 원인이 판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결산 때는 일단 이걸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그 계정은 가계정 같은 거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그 기장을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남겨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돈이 남았던 거니까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돼요. 돈이 남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거래 결과로 인식될 비용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영업부 사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거는 판관비죠. 판관비고 그 다음에 보관하던 상품이 소실되다. 그럼 요거는 재손실이에요. 재손실. 요거는 이제 급여라 그러고 그럼 요거는 판관비인데 요거는 영업비 비용이죠. 영업외 비용. 그 요건 영업비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실 건물에 대한 월세. 요거는 임차료거든요. 임차료. 요건 판관비예요. 판관비. 그 다음에 종업원 단합분리의 체육대회. 이거는 복리후생비죠. 요것도 판관비입니다. 그럼 다른 거는 뭐예요? 재손실. 2번 요게 하나가 다르죠. 이건 영업비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다음 자료 이용하여 계산한 단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애누리 하기 전의 금액은 얼마인가? 애누리 하기 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그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요거는 이제 T자를 그리시면 돼요. T자를 이렇게 T자를 그려갖고 외상 매출금 요게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럼 자산은 전기월이 차변입니다. 전기월, 자기월. 다시 말하면 이건 기초 전기에서 넘어온 외상값 잔액. 외상 매출금 기초 잔액이 40만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은 여기 있어요. 요건 기초고 요건 기말이고 자기월 3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외상 매출금 회수액. 그건 외상 매출금의 감소죠.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요게 60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다 치면 이제 60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 대변에 60만원. 이거는 뭐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중에 애누리액.
애누리도 10만원 여기에 해준 거예요. 그럼 애누리 깎아준 거잖아요. 그럼 외상값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10만원. 요것도. 그 애누리 해주면 이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이라든 가 반대 분기에서 외상값이 대변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계정은 상품 매출이니까 여기 그냥 애누리라고 씁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합계가 여기 100만원이잖아요. 여기도 100만원. 10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차변에 요 차이 나는 금액 있죠? 차변에 차이 나는 금액. 차변에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60만원 차이 나죠? 60만원. 요거는 상대방 계정인 상품 매출. 요건 상품을 팔아가지고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의 증가액은. 그래서 60만원어치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T자로 구해야 돼요. 이런 거 구할 때는 반드시 T자로 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종종 나와요.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제 재고자산의 물량 흐름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재고액이 과속 예상되는 특징이 있다. 자, 우리가 그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요, 개별법 가정 선입선출법 후입이 있는데 원래 그 물량 흐름하고 일치되는 건 이 선입선출법이에요. 이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가잖아요. 보통 마트 같은 데서 다 이 방법 씁니다. 근데 이 괴리가 발생한다는 건 이 반대예요. 이게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말재고 과속 계상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팔다 보니까 이 옛날에 사왔던 이게 기말로 남는다고요. 후입선출법은 이게 기말이 남으니까 그 기말 재고가 과속 예상되죠. 이 물가가 보통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게 남으니까 현 시세하고는 다르게 좀 적게 계상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후입선출법이에요.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건 선입선출법. 그 대신 이거는 이익이 과대 표시되죠. 왜냐면 요 싼 것이 원가가 되니까 싼 거부터 나가니까. 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한국제조가 단기 중 처분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기계장치 시드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요 그냥 분개를 해버려요. 처분가액 현금으로 그냥 1200 들어왔다고 칩시다. 1200 여기 있죠. 감가상각 두 개도 차변에 오죠. 500.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700이에요. 처분이익 700. 그럼 여기는 뭐가 나갈까요? 기계장치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분기할 때 차대비니 대차평균에 원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1200하고 500 되니까 1700, 700 빼니까 1000만원이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4번 1000만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1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자료로 참고로 하여 기말 자본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기말 자본 구하면 단기 총수익이 나오고 총비용이 나오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여기서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여기서 단기순이익. 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단기순이익이 여기 빼니까 50 나와요. 그 다음에 기초 자본 있죠? 이거 자산은 필요 없고 지금 여기 구하는데 자 130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익을 50만원 받거든요. 그럼 기말 자본은 이거 플러스 하니까 180이 되겠죠. 그쵸? 18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다음 중 손익의 이연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모두 고른 것. 손익의 이연은 손실이나 이익의 이연하면 손익의 이연이라면 손익의 이연은 선급 아니면 선수죠. 그러니까 요거는 미경과예요. 미경과.
그런데 예상은 예상은 경과적 경과분 경과. 요거는 미수 아니면 미지급이에요. 미지급은 비용이고 이건 수익이고, 이거는 급이니까 비용이고 이건 수익이고. 그러니까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이 이연이죠. 넘긴다 이거예요. 내년. 그러니까 내년 거 미리 줬다, 내년 거 미리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가 답이죠. 그래서 가나가 답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상품, 제공품, 반제품 맞죠? 비품은 뭐예요? 이건 비품은 그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라 요거는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비유동자산 1년 이상 장기간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아래의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부채 항목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현금 등의 대가를 미리 받았으나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이 차기 이후에 속하는 거로 처리한다. 대가를 미리 받았어요.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이. 그럼 이거는 선수수익이죠. 선수수익. 자, 그래서 선수수익. 그 다음에 일반적 상거래 이후의 거래에 관련해 발생한 현금 수령액 중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곧 제3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되는 거. 그건 예수금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답은 선수수익과 예수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수수익이고, 이거는 월급 줄 때 4대 보험하고 세금 띄니까 띄어서 마트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라든가 공단에다 내야 되겠죠. 1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거를 물어봤어요. 자, 회계상 거래라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신규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이거는 뭐 거래 아니에요. 뭐 그냥 계약서만 체결했지 월급 준 게 아니잖아. 매장 임차료를 구두로 협의했다, 이것도 거래 아니죠. 제품 100개를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50개 추가 주문받다, 이것도 거래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1개월분 대출이자가 발생했다. 이게 우리가 돈 빌렸는데 이자가 이제 한 달치 이자를 줘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이자 비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아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금 외상 매출금. 이거는 현금으로 외상값을 받은 거죠. 자,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 수령한 거 이거 아니고, 이건 상품을 현금 수령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고, 지난달에 판매한 상품이 환불되어 현금을 환불하였다. 이거는 팔았던 상품이 환불되어 지난달에 판매했던 게 환불되면 이건 현금이 나가죠. 현금이 나가요. 현금이 나가고, 이거는 지난달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였다. 바로 이거죠. 요거 지난달에 외상으로 팔았던 외상값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품 매출이 차변에 오겠죠. 상품 매출이 차변에 와서 그 팔았던 매출을 줄여주고 현찰로 돌려보낸 거죠. 상품 판매하고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는 거는 이거죠. 지난달에 판매한 상품 대금을 수령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재무제표 종류가 5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런데 이 시산표는 이거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거 하고 여기서 재무상태표하고 주석, 해석서라는 거, 보충서, 요 5가지가 재무제표. 이거 외우셔야 돼요. 14번 서울은 직접 판매와
수탁자를 통한 위탁 판매도 하고 있다. 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재고자산의 가액은 얼마인가? 서울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이 50만원이에요. 현재 50만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를 요청하여 수탁자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가액이 10만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수탁자는 이제 부탁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제 위탁한 사람이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야 이것 좀 팔아줘 그런데 상대방이 못 팔고 그냥 창고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내 거니까 여기다 플러스 10만원 해줘야죠. 그 다음에 수탁자의 단기 위탁 판매 실적에 따라 서울에 청구한 위탁 판매 이건 수수료는 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60만원이 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매출 총익을 구하면 얼마냐. 자, 이거는 우리가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요거를 이제 요건 더하고 요거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품 계정에 여기다가 이제 기초 쓰고 여기 순매입 쓰고 여기 기말 쓰면 여기 매출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T자 그리면 기초 20, 그 다음에 매입액 100만원. 이 저기 회계에서는요, 이 더하기 빼기는 다 T자로 하면 다 답이 나와요. 기말재고 30.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90 나오잖아요. 매출원가가 90. 요게 매출원가예요. 요게 매출원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기 매출액이 200만원이에요. 판매사원이든 급여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 급여는 판관비니까. 그 매출액 200에서 90을 빼요. 이거는 뭐 순매출액이죠. 여기 뭐 애누리나 그런 거 없으니까 200에서 90 빼니까 11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이 끝났습니다.